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음, 지금 파이에서 파이 페스티벌 하고 있죠. 파이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제 뭐 한국에도 저도 이거를 좀 어딘가 가서 11월 5일 이전에 어딘가 가서 한번 파이로 한번 결제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자료를 모으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 데가 있어요. 요 화면은 그 파이프롬 US 님이 글을 영상을 하나 올리셨던데 거기에 이제 한국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본 거고요. 음, 한 이 파이코인이 지금 제가 저는 한 4년은 아직 안 돼요.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요번에 이제 파이 페스티벌 이거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자기네들은 전혀 개입 안 하는 거죠. 누가 이거 뭐 1파일을 뭐 100만 원에 거래를 하든지 1파일을 만 원에 거래하든지 1파일을 6천 원에 거래하든지 각국의 화폐와 각국의 구매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거 일단 다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 물론 이제 그 자가 발전식으로 그동안 뭐 파이 코인 뭐 몇 개로 뭐 차를 샀어요. 뭐 이런 중국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그 자가 발전 펌프 같은 거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평균 가격이 대충 나오죠.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거는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게 이제 한국이 경제에 성공을 하고 뭐 요즘 뭐 그 노벨 문학상을 받네, 뭐 미국의 오스카상을 받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빌보드 차트 같은 데 막 올라가네. 한국의 이제 문화니 뭐 여러 가지 음식이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는 한국은 시장 경제로 컸죠. 시장 경제로 계속 크다 보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 치고받고 망하는 놈은 망하고 막 정권이 뒤바뀌기도 하고 뭐 민주화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삶에 그게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죠. 정부와 상관없이. 그런 것처럼 파이코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하셔도 이제 큰 안목으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기요, 예, 파이프롬 US 님인데 뭐 가격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로 봐서는 상장이 되면 최소 100불에 이제 상장이 시작이 된다. 이분도 이제 같은 견해예요. 100불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맵 오브 파이 보게 되면 예상외로 저도 중국에도 뭐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뭐 파이코인 하기도 힘들고 VPN 통해서 하고 했지만 파이 매장이 중국 내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파이가 지금 다른 나라처럼 한국처럼 뭐 이렇게 혹은 다른 나라들처럼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천불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파이프롬 US 이분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불에서 천불 정도. 그래서 저도 상장 후 1년 내에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선취 매수해서 파이의 성장 가능성을 딱 보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짐 로저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5년 앞을 보고 일본 주식을 싹 샀다가 다 팔고 또 한 뭐 10년 앞을 보고 한국 주식을 사서 딱 묻어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몇 년 앞을 보고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기업이라는 거.
특히 이제 파이처럼 이렇게 이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정말로 회사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요. 자기가 어떤 국가를 하나 세우는 거는 똑같잖아요. 더구나 230개국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기존에 어떤 기업도 당장 돈 되는 데서 돈 뽑아 먹기 바빴지 뭐못 살고 인프라 없고 돈도 없고 시스템도 안 거쳐 있는 나라까지 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얘네가 처음이에요. 얘네가 처음이라고요. 파이 네트워크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들 지켜볼 거라고요.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딱 이제 베팅을 할 거기 때문에 상장 후 1년 내에 이게 1000불은 안착이 된다고 저도 봐요. 내년 중에. 그럼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유럽도 동참을 하게 되면 거의 1000불 간다.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 발행 개수 현재 이제 다 KYC 통과되고 지갑에 들어가는 게 그게 통화량이다. 1000억 개 일리가 없죠, 그죠? 통화량이고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통화 승수에 따라서 파이코인 가격은 1불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 갖고 아, 아, 저 1불에서 통화 승수까지 계산하면은 이게 300불, 400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코인 시장은 증권 시장처럼 이제 미래의 가격을 현재에 할인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불에서 3000불 가게 되고 쭉 감에 따라서 이제 24,000불, 3만 불 이 정도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갖고 있는 큰 펀드들이 그렇게 되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다 지켜볼 거라는 거죠. 어떤 걸 지켜보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가 5년 전에 이거 포인터 설정해야죠. 큰 화살표. 아유 죄송합니다. 예, 뭐 아무튼 이걸 해요. 이게 5년 전에 5년 전에 유튜브를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유튜브 얘네가 여태까지 유튜브 올린 역사를 한번 제가 처음부터 쭉 봤더니 정확히 90개를 올렸더라고요. 코어에서 처음 올린 게 이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파일을 핸드폰에서 채굴하는 걸 한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죠. 5년 전 세상에 났을 때 처음에 이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4년 전이 되니까 2020년이죠. 이때 100만 명 넘었다고 좋아가지고 오버롤 밀리언 인게이지드 파이어니어 100만 명 넘었다고 좋아가지고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요.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에요. 100만 명 넘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이가 2단계로 딱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언제 얘네들이 하냐면 파이오니어들이 350만 명 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파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350만 명 넘었을 때 2단계에 대한 얘기를 니콜라스가 자기 계획을 밝힙니다. 계획을 밝혀요. 4년 전. 그리고서 여기서 이 부부들이 참 이게 성공할 정말 참 잘한다. 뭐 예전에 배삼룡이라는 분 아시죠? 저 니콜라스 안경 보세요. 옛날에 배삼룡 안경하고 비슷하죠.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와, 눈이 엄청 나쁘구나. 맨날 책만 들여다봤나 보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일을 어떻게 갈 거냐. 350만 명을 끌고 가려면은 자기 생각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파이 노드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회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컨벤션 센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코인벤션이라는 거래요. 컨벤션이 아니라 코인벤션.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는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앱에서 하기 때문에 코인벤션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런 그러니까 줌 뭐 이렇게 인,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람 보이는 것처럼 이래서 코인벤션이라는 테마를 만들어서 노드를 슬슬 준비하는 거예요. 350만 명대부터. 코인벤션 50번 하고 난 다음에 노드를 시작해요. 이렇게 노드가 왜 중요한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하고 여기서부터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부부들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안 맞는 생각인지 이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이 계속 올라와요. 4년 전. 노드를 하는 거죠. 핸드폰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노드 시스템을 도입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뭐 하면 파이코인의 핵심 커뮤니티 패널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 코인벤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다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패널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서 앞으로 이게 지금 사람들이 300만 어차피 10억 명 목표로 하고 간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집단 지성을 빌리기 시작해요. 코인벤션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네, 독특한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앵글이 좀 좋은 사람들 모아갖고 이걸 하더라고요. 이거 젊은 사람들 정말 사업하려는 사람들 이런 거 잘 배워야지. 저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시작해갖고 막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일단 열심히만 막 하면 된다고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이게 나라 하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삼국지 같은 거 봐도 막 그냥 피가 끓어갖고 했던 이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붙으면서 이게 뭐가 제대로 틀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코인벤션을 하면서 파이 패널들을 만들어요. 이게 앞으로는 이게 전산 그러니까 이 앞으로 4차 산업은 이게 전부 인공지능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자기가 뭐 조금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파이에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철저한 준비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뭐 이 로드맵도 만들고 로드맵 수정도 하고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다른 암호화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나와요. 여기 지금 아직 KYC 아직 안 나왔어요. 원리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오픈 메인넷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에서 사람들이 모임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야, 이거 한국이 뒤지게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마치 하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국도 배워갖고 루안다 같은 나라들도 배워갖고 많은 나라들이 배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5년간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일반 패널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반 파이오니어들을 참여를 시작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지금 파이몰 같은 거 각자 이제 자기의 게임 몰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참여를 4년 전에 해요. 저는 이때까지는 파이 채굴 시작도 안 했었죠. 여기서 요거를 이제 제가 파이로 결제하는 거를 여기서 본 거죠. 이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암호화폐로 가게에서 결제하고 하는 거 없었었어요. 없잖아요. 그냥 전부 치고받고 훌라닥 하고 막 다단계에서 하고 그냥 떴다방처럼 하고 그랬지 얘네처럼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는 회사가 지금도 없었지만 그때도 없었잖아요. 이때 4년 전에 지금 파이 페스티벌에서 하는 제3자 파이앱 그래서 파이로 결제하는 거 만들어. 이게 비전 오브 파이페이몰이 4년 전에 나와요. 생태계 구축을 한다 전 세계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파이의 가격이 정해진다. 파이의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게
여기 나와요. Establishing Pi Economic Ecosystem and Giving Value to Pi. 파이가 가격이 1불가일 거냐, 100불가일 거냐, 1000불가일 거냐, 10,000불 갈 거냐는 이 파이의 결제가 되는 이코노믹 에코시스템에 따라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할 때 트랜잭션, 서비스 트랜잭션, 물물 교환, 마터 트랜잭션, 아니 물건 사는 거, 이게 파이가 점점 이게 제가 통화량과 통화 승수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찍으면은 한국은 막 2,800억 어치가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미국은 뭐 한때는 100억 찍으면 1,200억까지 돌아다녔지만 지금 한 800억밖에 안 돌아다니죠. 선진국일수록 통화 승수가 낮아요.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통화 승수가 높아요. 선진국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돈은 풀었지만 그게 은행하고 은행 기관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데 후진국은 돈을 풀으면 그게 민간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230개국의 아주 못 사는 나라들, 못 살진 않지만 12억 명의 그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중국 같은 나라들, 아프리카, 여기서 어떻게 이게 통화 승수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파이 is gradually circulated, 점점 이게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 파이 가격은 오른다.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때 작금의 이 파이 페스티벌은 이렇게 4년 전부터 예상되었던 준비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이 스피커 세션을 또 한 4년 전에 이렇게 막 해요. 이런 걸 계속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요. 물밑에서 청대와 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직 대중들하고 인터뷰도 안 할 때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옛날 걸 보면서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파이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파이 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파이 챗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커들 그다음에 자기네들 이 멤버들 핵심 멤버들끼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아직 모더레이터 생기기도 전이에요. 이럴 때 자기네들끼리 파이 코인 벤션을 하면서 파이 챗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쓸모없는 대화들이 있으면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이 챗 할 때 돈을 걸고 어젠다를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것도 이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이 많고 얼마나 어그로 끄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이런 거 청대와 빵이 역시 인류학 박사답게 사회학 박사답게 이런 거는 전부 청대와 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본격화되니까 이제 2020년도 코인벤션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채굴하는 것을 막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기 시작,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게 코인벤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만 해도 저 책을 안 몰랐었죠. 요 끄트머리에 가서 이제 한 1,000만 명 넘어서고 한 3천 한 2,500만 3천만 될 때 제가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때 막 이제 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3년 전 되니까 여기 3년 전이 되니까 파이 지갑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수탁 지갑으로 합니다. 반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의 시장에다가 맡긴다 이거죠. 이러면 그래서 이제 수탁 지갑은 파이 코어 팀에서 그 지갑 비밀번호를 다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블록체인 상에서 그냥 공유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 월릿에 대한 얘기가 3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차근차근 정말로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파이코인 역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아마 나중에는 이 파이코인 역사를 갖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학교 학생도 석사도 지금쯤이면 파이 가지고서 그 논문 써도 학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모더레이터니 뭐 이런 거 다 지갑 만들고 난 다음에 모더레이터가 이제 또 일반인들과 소통 창구
모더레이터들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저도 그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더레이터를 뽑고 모더레이터 감사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해커톤 대회를 3년 전부터 막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하는. 이때 제가 관심을 좀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해커톤 대회에 나왔던 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어떤 사상적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니콜라스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5년간 영상이 9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해커톤 대회하고 이러면서 모더레이터들에 대해서 또 모더레이터들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이게 2년밖에 안 됐었어요. 감사하다. 그래서 모더에 올랐다가 모더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자기 장사 속으로 모더레이터로 왔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돈 주는 게 아니다 이거 돈 주는 게 아니다. 정말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거를 처음부터 밝히죠. 사심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심 있는 사람 쫓아내고 하죠. 그리고 2년 전에야 지금의 이제 KYC 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KYC. 이때부터 저도 이제 얘네들 봐라 일하는 게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파이 지갑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공표는 3년 전에 하는데 공표는 파이 지갑은 여기서부터 하는 3년 전에 하는데 실제로 등장하는 건 2년 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차분히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게 원래 한국중공업이에요. 한국중공업이 좀 뭐 이렇게 한국중공업 이게 이제 국가가 하던 거를 이제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민간한테 하면서 시장 경제를 막 키우는 거죠. 한국은 국가가 키워갖고 시장에다 막 했는데 거꾸로 중국은 지금 다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요즘 너무 힘들죠. 한국중공업이 옛날에 뭐 하는데 그냥 공장을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공장을 만드는 공장. 그래서 이게 이제 SDK하고 API 같은 거를 공개를 해가지고서 어 그렇게 고임금의 개발자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개발자들이 파이에서 앞으로 장차 돈 벌 수 있는 거를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빛을 보는 거죠. 한 1, 2년 만에. 이런 것까지 다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넷 체크리스트. 이게 아무것도 없던 nothing에서 something까지 온 한국 경제 발전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경사 30도 정도로 쭉 해서 이 파이 가격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게 저나 파이 from US님이나 보는 견해와 같아요. 내년에 100불에서 1000불 정도. 그런 모든 시금석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하는 이 파이 페스티벌이라는 제대로 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는 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